네, 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여기는 위워크입니다.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사무실을 옮겨서요. 그 전까지 삼성동에 있는 위워크였는데 이렇게 역삼동 위워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너무 활발해져서 지금. 네, 여기는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과자들이 있지만 보는 사람 없어도 알아서 계산 잘하고 먹어라, 이런 식으로 셀프 계산대가 있는 셀프 편의점입니다. 에스프레소가 공짜예요. 여기 있는 거 뽑아서 올라가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11층에 있는 위워크랩에서 근무하고요. 저기가 제 자리입니다. 좀 유별나게 제 자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좀 더러운 거. 도서관 같은 데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잘 돼, 이런 사람들 분명히 계시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혼자서 일하고 있고요. 이제 사업자 등록도 내고 뭐 등등등을 하게 될 텐데, 뭐 여러 가지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그동안 신형 소나타 실사가 많이 쏟아져 나왔죠? 오늘은 이걸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소나타 영상을 보아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조회수가 벌써 80만 회가 넘었어요. 합치면 한 170만 회? 대단합니다. 급히 만들어서 편집해서 굉장히 부족한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양해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소나타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았었구나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사 추가 버전.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던 걸 모은 겁니다. 아마도 보안이 해제됐는지 이제는 출고용 임시번호판을 단 차들이 어디론가 나가고 있는 게 속속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출고 때는 차를 실어 나르는데 굳이 차를 직접 몰고 다니는 이유는 뭔지 궁금하네요. 우선 지금껏 올라온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상 맞습니까? 너무 노란데요. 이 색상 맞습니까? 너무 노란데요? 네, 펄이 들어간 색인데다 가뜩이나 노후를 받아서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공개된 것처럼 완전히 개나리색처럼 보이는 색은 아닌 게 분명한 것 같네요. 조금 전 그 사진보다는 이 사진이 비교적 실제에 가까운 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른 사진들은 18인치 휠을 끼운 모델인데요. 이 사진은 16인치 휠을 끼운 모델이거든요. 이번 소나타에는 다른 건 몰라도 16인치 휠을 끼우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그릴 주변에 크롬이 있는 겁니까? 그릴 주변에 크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사진을 보면 그릴 주변으로 크롬이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때문에 가뜩이나 과격한 앞모습이 지나치게 무서워 보이기도 하네요. 반면 이 사진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서 맨들맨들한 느낌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은 크롬이 아니라 굴곡을 준 겁니다. 그릴을 따라서 표면이 꺾여 있어서 빛이 잘 반사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빛에 따라서 마치 크롬띠를 두른 것처럼 디자인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과 낮이 달라 보이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휠도 낮에는 촘촘하게 살이 가득 찬 걸로 보이지만 밤에는 표면에 다이아몬드 커팅 부분만 눈에 띄기 때문에 훨씬 심플한 휠로 보이게 됩니다. 나름대로 신경 많이 썼네요. 보니 뒤에 램프는 뭔가요? 헤드램프 주변에 라이트가 켜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미등인지 데일라이트인지를 놓고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보건대 이건 항상 켜지는 데일라이트, 즉 DRL로 보입니다. 여기 이 차를 보면요, 헤드램프가 꺼져 있는데 그래도 켜져 있는 걸 보니까 DRL이 맞는 것 같죠? 문제는 이 부분이 램프가 꺼져 있을 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지 않아요. 렌더링 사진에서는 꽤 자연스러웠는데 실차에선 이게 꽤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LP는 도넛형 본배를 썼다던데. 네, 현대차 최초로 도넛형 본배를 썼습니다. 용량은 기존과 같은 85리터 탱크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본배라는 건 LPG 탱크를 말하는 겁니다. 원통형을 쓰면 트렁크 공간 상당 부분을 탱크로 소모하거든요. 장애인용 LPG 차량에 휠체어를 실을 수 없다는 건 아이러니죠. 도넛형은 타이어가 들어가는 공간에 집어넣는 거라서 스페어 타이어를 없애는 대신에 트렁크 공간 전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네, 현대차 최초로 보스 오디오를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차가 그동안 JBL, 크렐, 렉시콘 같은 하만 그룹의 오디오 시스템만 장착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보스 오디오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보스가 아니고요, 보즈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현대차가 그동안 10년 넘게 하만 그룹 제품만 사용했는데 처음으로 보즈를 사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갑니다.
하만그룹이 삼성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현대차와 삼성 간의 껄끄러운 관계가 이번 보조 오디오 선택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디오 성능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아이폰으론 문을 열지 못하나요? NFC로는 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앱을 통하면 열 수 있게 됩니다. NFC가 안 되는 건 애플이 아이폰의 NFC를 보안으로 막아놔서 그런 건데요. 애플하고 현대차가 협업을 잘하면 결국엔 풀어낼 수 있을 일로 봅니다. 현대차 소나타를 너무 옹호해주는 것 아닌가요?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을 여러 번 드리지만 2열 공간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소나타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2열 머리 공간, 1열 머리 공간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2열의 레그룸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더 이상 택시로는 팔 수 없는 차, 혹은 뒷좌석에 성인 남성 승객을 태우기에는 그리 적절치 않은 차로 바뀐 거죠. 대신에 앞좌석의 운전자들, 젊은 운전자가 탄다면 훨씬 더 신나게, 훨씬 더 폼나게 탈 수 있는 자동차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실내 디자인도 더 많이 나왔네요. 와, 핸들. 글쎄요, 핸들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버튼들이 전보다 더 심심해진 것 같이 보이기도 하네요. 실내가 화려해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BMW의 형식과 굉장히 닮았다 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 사진이라면 소나타가 실제로 공개된 것과 크게 다름없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과격하고, 이 과격한 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에게 먹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싫어할 수 있는, 저는 중립적이지만 적어도 많은 소비자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는 디자인이 아무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디자인보단 훨씬 나은 거니까요. 6단 자동 변속기는 좀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ISG 시스템이 달려있고요. 여기 충격 저감형 다단 댐퍼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전자제어식 가변 댐퍼만은 못하지만 물리적으로 큰 충격이 들어올 때 댐핑 압력을 낮춰주는 기능입니다. 주로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사뿐하게 넘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9개 에어백도 기본 장착입니다. 여기 파워 차일드 락도 있는데요. 파워 차일드 락은 운전석에서 버튼 하나만 눌러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얼마 후면 제가 소나타에 직접 앉아서 리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메일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세요. 일일이 메일 답장도 못 드리고 있지만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좋아해 주시고 많이 또 관심 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한용이었습니다.